네, 폭문레이더 2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장세진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디지털 자산 업계가 완전 쓰나미가 제대로 왔어요. 초토화된 것 같은데 예. 배임과 횡령, 뒷돈 상장의 살인 사건까지 그야말로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 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결국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업비트도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먼저 그 업비트 즉 두나무와 루나테라 신현성 대표의 관계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때 일인데요. 기자실에 갑자기 신현성 공동대표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업비트 이석우 대표와 신현성 공동 창업자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신창업자가 기자실에서 개별 인터뷰를 할 정도로 업비트의 특혜를 받았다고 기자들 사이에서 좀 약간 이슈가 좀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업비트는 루나테라의 그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그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신현성 그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약간 불안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그 두나무와 그 루나테라 간의 그 사업적인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2018년 3월 29일 날 그 자회사인 두나무엠 파트너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두나무엠 파트너 설립은 2018년 4월 30일 날 자본금 약 3분의 2인 25억 원을 루나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루나가 상장 전에 루나에 약간 올인성으로 하는 투자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 한 개당 127원에 2천만 개를 확보해서 상장 이후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면 두나무엠 파트너스가 아무런 정보 없이 루나에 그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약간 신의 영으로 보여질 정도로 약간 먼저 선투자를 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몇 퍼센트? 25억을 투자해서 1,300억이 됐다 그러면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인데, 정말로 우연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기에는 누구도 안 믿을 것이고 분명히 두 사람 간에 뭐 특별한 관계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과정에 업비트가 투자를 잘 했다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문제는 상장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3월 29일 날 두나무엠 파트너스가 설립을 했고, 네. 그 업비트 BTC 마켓의 루나는 2019년 7월 달에, 즉 1년 한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상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상장 당시 두나무는 어떤 식으로 공지를 했냐면, 네. 두나무엠 파트너 사이에서 루나를 포함한 특정 암호화폐 사이에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1년 반 정도에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미리 투자를 했었는데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하고, 또 등기이사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등기를 보면 송치현 의장과 김영영 부의장이 두나무 파트너스를 설립할 당시 사내이사를 등재를 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업계에서는 서류상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등재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시 동안 확인을 위해서 등재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자본금 3분의 2 이상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1대 주주인 송치현 의장과 2대 주주인 김영현 부회장이 적극적인 그 개입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성이 어려웠을 거라고 이제 판단한 상황이고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나가 상장하면서 업비트는 1,300억 정도의 이익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작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1,300억이라는 이익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300억이 어떻게 작게 보여요? 지금 봐도 커 보이는데. 예. 근데 이 방금 우리 장 기자가 얘기해 주신 사람들 이름 중에서 두 분의 낯익은 이름이 나오는데, 송치영 의장.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업비트의 최고 오너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업비트의 넘버 2 네. 김영년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네. 나오는데, 네. 절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네. 언론에도 노출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안살림을 맡고 있는 네네, 2인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업비트의 넘버 1과 넘버 2가 두나무엠 파트너스에 깊게 올라갔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렇다면 두나무 상장 청탁건이 검찰 레이더망에 올랐다는 것은 또 어떤 얘기에서 출발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갖고 있던 두나무 송채영 의장이 최근 해외 법인을 통해서 뒷돈 거래에 의혹이 있다고 검찰 레이드망에 올랐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21년 가상화폐 코인이 한참 뜨거운 열기로 달했을 때 네. 업비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코인 재단이 가상화폐를 상장의 대가로 뒷돈을 줬다는 그 첩보를 하긴 했는데요. 네. 당시에 당시에 2001년이라고 하면 한국이 코인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상황이고요. 무슨 코인 재단, 소위 말하는 어떤 코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그 회사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코인이 상장된 시기였습니다. 네. 당시 당시 빗썸, 업비트, 코인, 코비덧 이런 상황들은 상장피를 위해서 최소한 1억에서 큰 회사의 경우에는 뭐 10억 단위로 상장피를 줬을 정도로 굉장히 그때 핫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최근 들어서 코이너는 현재 뒷돈 상장이 이제 그 거의 기소가 되고 구속까지 됐잖아요. 예. 또 빗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네. 업비트가 그 규모가 1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인데 네. 결국 업비트도 검찰 레이더망 뒷돈 상장 얘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비트가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해외에서 네. 상장피를 받았다는 의혹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관 모 수사관께서 네. 업비트 송치영 회장이 재산이 수억 원대에 되른다는 제보가 너무 많다. 수억 원이요? 예. 수억 원은 더 되겠죠? 수천억 아니에요? 수천억, 예. 네. 수조원입니다. 아, 수조 원. 수조원대 이른다는 제보가 많고 네. 합법적으로 번 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뒷돈 거래, 상장피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도 꽤 많다는 첩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주목 중에서 있고 그런 상황들에서 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는 상장피를 하고 뒤로 뒷돈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업비트를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기소가 되거나 뭐 혐의가 확정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현재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네네. 단계다 네, 맞습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국내 거래소에 이제 상상을 하고서 보통 국내 상장의 경우는 국내에서 상장피를 받습니다. 최근에 네. 코인에서 문제됐던 상황들이 그렇죠, 대부분 뭐 회사 앞에서 받는다든가 똑 떨어지죠. 예, 거기. 집으로 딱딱 하는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발각되지 않으려고 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업비트 현재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금 그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첩보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장을 하려는 재단 측에서는 국내에서 줄 수 없으니 코인재단 관계자가 동남아로 직접 넘어가서 은밀한 방식으로 오너들한테 전달되었다는 식의 첩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남아 재단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코인을 상장피로 업비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금 취했다고 합니다. 즉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상장피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저희가 업계에서 나와 있는데 최소 100개만 된다고 해도 뭐 5억, 500억에서 1000억 이상 굉장히 넘는 금액이 지금 뒷돈으로 상장피가 들어갔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하기가 상당히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예, 다 맞습니다. 해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나마 국내에서 정말 쉽게 했던 그런 코인원 같은 경우는 금방 적발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예. 또 이런 과정에 최근 빗썸도 비덴트로부터 시작된 이슈가 다시금 또 불거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덴트 스토리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작년 10월 배우 박민영 씨와 비덴트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강조영 씨가 그 회장의 열애설에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가상 거래소인 빗썸과 빗썸 관계사로부터 지금 검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열애설을 시작한 그 박민영 씨 이슈가 주변에 있는 연예인 또 기획사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 박 씨의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약간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배우 성유리 씨 및 남편이 강 씨와 그 절친한 사이로 그 이니셜이 전신인 비덴트의 조합원으로서 비덴트에 약 6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성유리 씨가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도 약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성유리 씨 쪽에서는 바로 반납을 했다라고 해서 의혹을 잠재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비덴트의 실소유주인 강조현 씨가 지난 2월 특정 금융 범죄 가중처벌로 인해서 배임 횡령으로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덴트와 비덴트 최대 주주인 인바이오젠, 버켓스튜디오 등 모두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결을 거절을 받고 지금 현재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빗썸은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덴트의 강종현 씨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빗썸으로 현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 4조사과부터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었고요. 그 이유는 그 내용으로는 빗썸의 해외 계열사와 협력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받았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1월 26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로부터 코인의 시세 조작 및 부당 거래 정황으로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빗썸의 대주주인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빗썸 상장의 이슈를 두고 예전에 우리 20대 때였었는데 SES와 핑클 양대축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핑클의 멤버 성유리 씨 남편 안성현 씨가 또 최근에 많이 부각됐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던 안성현 씨와 성유리 씨가 최근에 앞서 조사 중인 비덴트의 강종현 씨를 조사하면서 성유리 씨의 남편인 안성현 씨도 함께 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2년 초까지 코인 2개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5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비덴트인 강종현 씨가 업체로부터 청탁받은 이 50억을 안성현 씨를 통해서 이상준 빗썸 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했지만 안 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빗썸 홀딩스의 이상준 대표가 50억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돈의 일부를 안 씨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준 빗썸 홀딩스 대표를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금융감독원 출신이에요. 아, 예. 조세혁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렇게 뒷돈을 받는 것에 대한 향후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상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담을 합니다. 분명히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배달 사고가 어디선가는 준 사람이 50억 있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중간에 50억이 증발을 했는데 과연 이 50억이 어디로 증발을 했을지 저도 계속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검찰 조사 결과들을 계속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인원 이슈죠.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악재가. 네, 결국은 이제 상장 브로커 2명과 코인원의 전 직원 4명이 결국은 다 구속이 다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임직원 2명은 2년 8개월 동안 총 30억 원의 뒷돈 상장 돈을 받고 약 30여의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혐의가 쥐어졌고요. 전모 씨인 임직원은 약 20억을 받았고 팀장은 약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30개 코인 중 최근 강남 살인 사건 요즘 떠들썩하죠. 퓨리에버 코인이 그중에 또 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퓨리에버 코인 지금 핵심의 중심에 있는데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의 인위적인 시세 조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결국엔 큰 피해를 보고 이번에 강남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던 문제의 코인입니다. 강남 납치 사람의 범행을 의뢰했던 황모 씨와 피의자 및 피의자 등 모두 같은 프리웨이브의 코인에 투자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됐었고 결국엔 안타까운 살인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보니까 살인 교사를 했던 두 부부의 실명이 나왔어요. 실명이 공개됐는데 자, 도대체 코인은 어떤 점이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코인원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앞서 피카코인, 그다음에 프리웨브 코인 등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돼 있는 코인들이 코인원에만 유독 단독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거래소에만 지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 때문에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코인들의 그 시총을 보면 1억 이하의 소규모 투자가 있는 상태로 인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유동성 등이 부족해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코인원만 단독 상장돼 있는 이 코인들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예.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뭐 다른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 해당 코인들을 상장 안 시켰던 이유들은 다 뭐 이유가 있었을 예. 거예요. 근데 유독 코인원만 이런 비주류 코인들을 상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뒷돈 상장 의혹까지 계속 지금 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부실한 코인을 상장시켜 주면서 뒷돈의 대가와 결국 이런 코인들이 범죄 코인으로 악용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네네. 몫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 앞서서 어떤 식이 있었냐면 네. 오늘 이제 그 코인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 오늘 코인원 측에서는 네. 이번 사실, 그러니까 그 전직 직원들의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차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원 누구도 몰랐다. 네. 하지만 그 이런 사태들에 의해서 코인원의 차 대표도 책임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핵심은 상장에 관련된 그 네. 팀인데 상장자들이 이렇게 어떤 부정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팀장과 임원 2명이나 이 그 부정적인 상황에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코인원 측에서는 일부 담당자의 불법 행위임을 그동안 코인원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피해자인 전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른쪽으로 가면 뭐 뇌물 공여가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서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무능한 거죠. 예, 아니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거나 이런 회사 경영상에 있어서 되짚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풍물레이다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